네, 내 집 마련했던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그 제주도 바다님의 이제 글만 봐도 정말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단계별로 5단계에 걸쳐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만 봐도 좀 따라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 집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그래서는 남편의 집이 너무 좁다라는 불평을 하시면서 계기가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그 남편이랑 살았던 집이 광명에 17평이었어요. 방이 2개인 집이었는데 제가 혼수를 8인용 식탁에 이제 벤치 17평에 8인용 식탁이요? 네. 6인용도 아니고? 네. 8인용 식탁에다가 과하게 하셨네요. 네. 뭐 킹 사이즈 침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와.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숨이 막힌다고. 거의 땅바닥에 발이 안 닿고 생활하셨을 것 근데 같은데. 혼수를 잘 해가시긴 했네요. 또 로망이 있잖아. 네. 알잖아. 저는 이 침대, 큰 침대. 원룸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몸만 갔거든요. 아싸 했죠. 네, 이런 로망이 있었던 거죠. 이제 큰 음. 침대에 큰 테이블에서 이제 딱 밥 먹고 그치, 이렇게 하는 그치. 걸 생각을 한 맞아요. 거죠. 근데 들어가면은 거의 17평이었으면 아마 발바닥이 땅에 안 닿을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하기로 마음 먹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네이버 부동산을 먼저 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안에서 좀 큰 평수로 가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동네를 저희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랑 남편이랑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남편은 남편 직장에 또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 이제 동료분들한테 어디 동네가 살기 좋은지 또 어디에서 살았었는지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동네를 알려주면 그 동네를 직접 이제 남편이랑 가보고 하면서 좀 아는 동네를 많이 알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집을 구하면서 부부의 취향이나 이런 또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또 조율을 하셨는지. 처음에 사실 집을 구할 때는 원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하잖아요. 그냥 큰 집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집만 보고 이렇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좀 써보라고 하니까 우리 노트에 좀 적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남편이랑 저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자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출퇴근 거리 그리고 뭐 평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그때는 아이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면서 이제 평지 곳을 이제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는 집들을 좀 줄여갈 수 있었고 너무 이제 광범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결정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 우선순위들. 되게 똑똑하게 그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지에 살다가 언덕배기로 갔거든요. 신혼집은 이제 평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지에서만 살아서 다 이렇게 편안한가 보다 했고 그냥 이제 집이 싸면서도 넓은 신축으로 가겠다고 완전 언덕배기를 갔는데 겨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차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제 얼면 눈이 오면 진짜, 얼어가지고 그치. 그쵸. 거의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언덕배기 살아보니 그 다음번에는 평지를 맞습니다. 네. 안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첫 집을 구할 당시에 제주바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을 고르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지와 유치원, 초등학교, 네네. 초품화 이렇게 네. 기준을 잡으셨었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집을 고른다 하면 기준이 좀 달라지셨나요? 지금도 기준은 거의 이제 비슷해요.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광명에 살다가 안양 평촌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이게 평촌이 사실 아이들 키우기 되게 너무 좋은 좋죠. 동네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이게 직접 와서 살다 보니까 이 기준 자체가 되게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동네이지만 이제 유치원 정도까지 이제 가능한 아이들을 키우기 좀 좋은 동네였으면 지금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고등학교 이상까지 좀 오래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이게 그냥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플러스 이제 좀 오래 머물면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구나. 그런 좀 기준이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보통 첫 집을 구할 때는 정말 저처럼 잘 모르는 기준에 진짜 평지에서 언덕배기로 가는 경우 이건 좀 안 좋은 선택이잖아요. 네. 이렇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첫 집을 구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구해야 되는지
혹시 너바나님 내 집 마련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내 집 마련은 실거주 의미가 강해서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되게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뭐 남자분들은 사실은 그 집 볼 때 집에 시간이 오래 있지 않고 또 살림을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자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돈적인 걸로 보인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거주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게 내가 실거주도 만족시키고 싶고 투자로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쵸.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모르는 건 뭐냐면 얘가 저평가 구간을 안다는 거가 어려워요. 알기가. 내가 본능적으로. 맞아요. 그건 운의 영역이에요. 음.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내가 마련할 때 남들이 좋아하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대단지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비용을 내더라도 마련하는 게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이게 나중 길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내 집 마련의 경우는 남편 의견보다는 배우자 의견을 듣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갈 거다. 뭐 지금 뭐 끝물이다. 남자들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남자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어디 시골에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된다. 지금 저희 남편 얘기하나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핵공감, 사실은 핵공감.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나중에 황금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이 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저는 그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 와이프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데이터 얘기하고 주식은 또 많은 남자분들이 또 소액으로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내 배우자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엔 본능적인 차이가 있고 본능적으로 잘 아세요. 왜냐면 아주 작은 불편함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면은 계단이 있다. 올라가면 되지. 그냥 언덕 보고 뛰어 올라가면 되지. 가면 되지. 운동선수. 유모차는. 그거 뭐 그러니까 그냥 밀면 되지. 근데 그런 차 올라가면 이제 뒤에서 밀고 차 밀면 되버렸지. 그런데 막 유모차 놓치면. 끌고 올라가다가 막 엄청 짜증낸다. 진짜 이상하다. 그치. 화낸다고. 화내 막.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좀 예민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내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저도 경험상 주변에서 실패하셨던 분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면서 그런 후보 지역을 늘려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집을 얼마나 많이 여러 지역을 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도 써놓긴 했지만 제 광명에 살면서 김포 쪽에도 갔었고 김포까지요? 네, 김포에 새 아파트가 그때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김포도 보러 가고 그리고 뭐 위쪽으로는 양천구 뭐 신월동 쪽도 가고 뭐 영등포 쪽에 당산 쪽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평촌 삼본 이런 데까지 굉장히 서울이랑 뭐 김포랑 막 다 보러 다녔어요. 9개월 정도를 집을 보러 다닌 것 같아요. 네,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도 보고 뭐 평일에도 엄청 보고. 열심히 끈기 보고 아이콘. 네. 그죠? 9개월을 내 집 마련을 내집 마련하는데 집을 보러 다. 내가 보기에 집 보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죠? 약간 저랑 남편이랑 취미가 그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광명에서 뭐 합정이나 뭐 안양까지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집 보러 갈 때 자전거 타고 갔어요? 네, 자전거 타고 우와.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운동하는 겸 네. 데이트하는 겸 네네네. 목적지를 정하고 그렇게 다니셨던 거네요. 네네, 아, 그렇게. 근데 이제 내 집 마련하셨을 때 매물을 2개 정도밖에 안 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부동산을 한 군데만 가서 거기서 진짜 2-3개 보여준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네, 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단지들은 또 사장님이 알아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갔던 그 관심 있는 단지가 단지는. 유독 매물을 적게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냥 사실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이게 그냥 단가보다 하고 맞아. 말잖아요. 맞아요. 다른 부동산을 더 많이 가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 부동산에서 보고 여기 두 주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왠지 했죠. 다른 부동산을 가면 이 사장님한테 좀 배신 때리는 것 같고 왠지 그런 대신 때리는 게 뭡니까? 때리는 게 대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열심히 보여줬는데 여기서 안 사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왠지 그렇지.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일단 보실 때 그때 탑층하고 또 몇 층을 보신 거예요? 탑층하고 아마 중간층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뷰가 굉장히 좋았고 하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탑층은 원래 뷰가 좋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뷰가 좋은 탑층을 샀죠. 동양이었나 봐요. 뷰가 좋았던 거 보니까. 아니, 남도 좋아. 네, 탑층의 장점은 뷰가 좋다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나 다 똑같아요, 그건. 그러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 몇 개 안 봤거든요. 근데 집을 많이 봐야 되나요, 누나님 우리가? 많이 봐야죠. 왜냐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가격표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의 동호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르고 내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좀 전에 이제 제주바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뷰나 막 이런 것들 향이나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 가리는 정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보면 모르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으로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뭐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집을 들어가서 많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밖에 보이는 뷰도 신경 써야 되고 층도 라인도 이런 거 전부 다 신경 쓰는데 그거를 밖에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남향의 뭐 탑층은 뭐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냥 핸드폰 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핸드폰도 저희가 그냥 핸드폰 사러 가서 딱 갔는데 이제 그분이 물어보시잖아요. 핸드폰 파시는 분이 뭐 얼마까지 생각하고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얼만데요? 이렇게 하면은 보여주죠. 뭐 이거 하면 뭐 복잡하게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 대부분 그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저기서는 예를 들어서 갤럭시 뭐 이거 사는데 50만 원이야 하고 다른 핸드폰 가게 가보겠죠. 근데 똑같은 기종인데 가격이 4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60만 원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중개업소도 여러 군데 가보시고 그다음에 집 자체도 많이 보시고 집을 보다 보면은 나한테 느낌이 와요. 이 집이 내가 참 살기 좋겠다 이런 느낌이.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실수 많이 해요. 부동산을 다른 데 가는 걸 되게 미안해요. 네, 다른 데 맞아요. 가면 맞아요. 사람이 원래 약간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딴 데 가서 똑같아. 매물 공유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각 부동산마다 그거를 이제 양타라고 하는데 부동산마다 이제 내가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내가 같이 중개를 하면은 이제 양타를 복비를 양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부동산마다 각각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 금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본인이 그 네이버 부동산에 뿌리지 않고 혼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분명히 팔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인님이 좋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껏 뭐 100만 원 정도 하는 핸드폰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몇 억짜리 집을 사면서 사실은 핸드폰 할 때 뭐 기껏해야 깎으면 10만 원 정도 깎겠지만 집은 1,000만 원을 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을 깎을 수 있는데 그 1,000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 내가 월급을 몇 달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월급을 뭐 생활비 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서 잠깐 약간 그 미안한 마음 또 잠깐 이게 귀찮은데 이거 몇 군데 가지 말까? 근데 사실은 그 귀찮아도 한 두세 군데만 더 가봐도 사실은 그렇게 금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조금 번거롭고 스스로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단지 내로 다 들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핸드폰이나 의류 같은 경우는 많이 사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살 수가 그런 게 되게 익숙한데 집 같은 경우는 사본 적이 없다 보니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렇죠. 사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알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